안녕하세요. 주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치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또 정부 정책 당국은 정책 당국대로 발걸음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 자체를 한 주 동안은 중간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10월 16일자에 사실은 2주간의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이 한꺼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10월 15일 날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과연 시장의 상황이 어땠길래 정부가 이렇게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2주 동안의 또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요. 전국적으로 2주 동안에 전국 전체의 상승률이 0.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상승률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주간에 합친 것이긴 한데 서울의 상승률은 0.54%입니다. 굉장하죠.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마용성, 성동구, 그다음에 광진구, 마포구 이쪽의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에 무려 1.63%입니다. 0점이 아니라 1.64%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진구의 경우에도 1.49% 대단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때 여기에다 곱하기 52주, 지금 이것은 이제 2주 동안의 변동폭이니까 곱하기 52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동폭 곱하기 52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의 상승률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2주 동안에 1.2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함께 수도권의 전체의 상승률도 0.25%로 나타났고요. 지방은 뭐 아시다시피 양극화 가운데 있어서 그대로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전세 시장의 변동폭도, 즉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전세 시장의 변동폭도 사실은 요즘 전세 매물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연휴 동안에 있어서도 발걸음은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폭 자체가 서울의 경우에는 0.17%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른 가운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 때는 이러한 상승폭 자체가 충분한 상승폭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의 전국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 기준일이 언제냐면요, 10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이미 간파하고 난 뒤에 대책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10월 15일 날 아마 대책을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부터 우리가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절박함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연휴 동안의 시장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정부의 정책 발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결국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똘똘한 한 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 자체가 정책 당국도 그런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을 방관 내지는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무리 자산가가 그 주택을 하나만 산다 하고 그것이 초고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개념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마저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다주택자는 그런 그보다 훨씬 못한 저가의 주택을 다수 있는 경우에 사실은 국내 우리가 주택시장 속에서 임대차,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지는 임대차 시장에서 건전한 임대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즉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강하게 쪼이는 투기적인 의심이 많이 가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 주택 보유에 대한 압박감, 주택 보유 비용을 굉장히 크게 만든다든지 혹은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중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재의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 흐름 속에서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으로 배관시하고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어떻게 보면 초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바르게 보고 정책을 펴나가는 자들의 사실은 정상적인 그러한 제스처 혹은 그런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석을 전후해서 2주간의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2주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